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생을 부리면서 외출하기 꺼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우려를 덜어주는 서비스나 장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 공기청정 카페와 테마파크 등은 대목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숨쉬기가 부담스러운 고농도 미세먼지로 외출하는 사람들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미세먼지 특수를 누리는 곳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24일부터 26일까지 한 편의점 업체는 마스크부터 식빵, 사과 등 먹거리까지 매출이 한 주 전보다 수백 %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유, 생수, 삼겹살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가까운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정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시는 고객이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게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된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밖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텁텁한 느낌도 많이 받고 카페에 들어와 보니까 좀 더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경기도 고양의 한 테마파크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게 시설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시는데 실내에서도 쾌적하게 여가활동 즐기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이어 황사까지 예고되면서 맑은 공기를 내세운 마케팅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전 국민의 기본 노후 대책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어느덧 30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50만 명에 달했는데요.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30만 쌍에 육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지난해 4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사람을 빼도 1년 새 30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부부가 동시에 드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지난해 30만 쌍이 됐습니다. 1년 만에 5만 쌍이 늘어난 건데 부부가 매달 받는 연금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거의 6쌍 중 1쌍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까지 나왔습니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5년 새 5배로 급증해 지난해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고 100세 이상도 85명이나 됐습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대신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도 매년 늘어 약 70만 명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노후를 보장한다는 국민연금도 임박한 인구 절벽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가입자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시기도 2013년 정부가 발표한 2060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9천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올해 3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는데요. 하지만 금리는 오르고 경기와 일자리는 불안하다 보니 국민들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3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인당 GNI가 전년보다 7.5% 늘어난 29,745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 국민소득을 7% 넘게 끌어올린 주 요인이었습니다. 하는 전망대로 올해도 3% 성장을 유지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2006년 처음 2만 달러에 진입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 벽을 넘는 겁니다. 결정 요인을 보면은 명목 GDP, 그다음에 이제 환율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질적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도
16,573달러로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이 7.6%로 전년과 같았던 겁니다. 2013년 4.9%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형편이 나아져도 국민들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400조 원대 가계빚이 쌓인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고 고용 사정이 풀리지 않으니 소비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또 가계, 기업, 정부를 합한 경제 전체의 총저축률도 36.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라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3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일손을 못 구한 5인 이상 사업자의 일자리의 3분의 2는 학력을 따지지 않거나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직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에 적극적 구인 활동을 했음에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5인 이상 사업자의 미충원 인원은 8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6%는 경력, 학력, 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는 일이었고 40%는 고졸 수준의 업무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학력이 직무 수준보다 높아 선뜻 취업할 만한 곳을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한계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부동산 건설 분야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3월 금융 안전 상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계 기업은 모두 3,126개로 전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4.2%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3,278개에 비해 줄었지만 폐업한 곳을 제외하면 한계 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건설업의 비중이 26.7%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간 구조조정이 이뤄진 철강, 조선 등 4대 취약업종은 7%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이 마침내 4개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끊는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시한 재벌의 자발적 개혁의 데드라인인 3월 말을 3일 앞두고 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 매각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를 바탕으로 경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열사 간 의존도가 높아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말까지 현대차그룹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고리를 끊지 않으면 규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3월 마지막 주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장마감 시간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모듈 AS 부품 사업은 인적 분할을 통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 합병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업 구조와 지배 구조를 개편하여 그룹사의 미래 사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킴과 동시에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 구조 체계를 도입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사재 수조 원을 들여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의 순환출자 해소 방침에 일단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올해 첫 달 아기 울음소리가 또 줄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사상 최악이었던 작년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반대로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1월 인구는 단 5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에 점점 더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1월 출생아 수는 32,100명, 1년 전보다 또 2,800명 줄어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감소 행진은 벌써 26개월째입니다. 통상 1월에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매달 3만 명 선조차 지키기도 버겁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3만 1,600명, 통계 집계 이래 처음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증가는 단 500명. 지난해 12월엔 사상 처음 인구가 줄더니 출산이 많다는 1월에도 증가세가 역대 최소폭이었던 겁니다. 인구 감소 시작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율의 급전직하에는 주거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집을 장만한 경우 자녀의 수는 평균 0.86명으로 전세인 부부보다 0.08명 많았고 자녀 계획에서도 0.1명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출산이나 육아휴가 확대 정도론 역부족이고 안정적 주거 환경이 마련돼야 출산율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안 나오는 거죠. 아이를 낳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보육 부담 이런 것이 전혀 경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나빠지고만 있는데 생산인구 감소에 이어 절대인구 감소 시점까지 눈앞에 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부도나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건물이 도심 곳곳에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데 경기도가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3번 국도 경기도 이천 장우원 인근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건축 공사가 10여 년째 중단됐습니다. 짓담한 건물은 흉물이 됐고 주민들은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게 집이 피어 있으니까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있는 이 건물도 흉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계획대로라면 7층짜리 대형 목욕탕이 들어섰어야 하지만 부도로 7년째 골주만 남은 겁니다. 흉물스럽거나 또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폐허가 된 슬램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도나 소송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경기도 내에 모두 40여 곳, 이 중 16곳은 10년이 넘은 골칫덩어리입니다.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이들 방시 건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태를 정확히 점검을 하고 또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장군수 의견을 잘 모아서 정비 방향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체계적으로 애물단지들이 계획대로 정비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나 소송에 얽혀 있어 정비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세계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중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이른바 취약차주가 지난해 말 1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전 상황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작년 말 기준 14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8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를 차지했습니다. 취약차주들은 연소득 중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4.4%로 일반 차주보다 2.8배 높았습니다. 한은은 금리가 상승 국면이어서 취약차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혹시 박하연 아나운서는 회사에 올 때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네, 저는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 보니 회사에 도착하면 녹초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출근 시간은 물론 퇴근 시간에도 힘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정은 다른 직장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구인 포털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직장인 62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출퇴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스트레스를 가끔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52.4%로 가장 많았고요. 매일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40.4%에 달했는데요. 반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출퇴근길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네요. 주로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네,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또 피로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33.6%가 꼽아서 1위를 차지한 건데요. 2위는 31.3%가 응답한 만원 버스와 지하철이었습니다. 교통체증 역시 17.4%가 응답해 세 번째로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이 외에도 긴 통근 시간이 10.2%, 지각에 대한 불안감 및 부담감이 7.5%를 차지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응답들을 살펴보니 역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가 봐요. 가뜩이나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데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32.2%가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는데요. 26.4%는 지하철, 또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을 이용하는 직장인도 17.3%나 됐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불과 16.3%였고 도보와 자전거는 7.8%가 응답했는데요. 조사 결과로 볼 때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전거와 버스, 지하철, 도보, 이른바 BMW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주지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거주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거주자의 경우 47.8%가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응답했고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서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2.8%, 또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19.4%가 응답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해서 다른 지역 직장인들에 비해 출퇴근을 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두드러지게 적은 편이었는데요. 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는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과 이용수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출퇴근 시간 역시 스트레스 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는 편이었나요? 네, 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는데요. 30분 미만이라는 행운의 단거리족도 30.8%나 됐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미만의 준장거리족은 20.4%,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미만과 2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족은 각각 3.2%, 0.5%로 조사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출퇴근 시간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인들이 많네요. 출퇴근에 왕복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한 달이면 20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낸다는 건데 그 시간을 보통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네,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6%가 포털 검색이나 SNS,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고 답했는데요.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자도 29.4%,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는 응답자는 5.1%, 또 회사 업무를 처리한다는 응답자도 4.8%나 됐습니다. 이 외에는 모바일 게임이나 독서, 공부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워낙 함께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의 직장인들이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 버스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는데요. 24.9%의 응답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각 위기에 놓였을 때 처량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8.6%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8.5%는 내릴 곳을 놓쳐 되돌아가야 할 때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졸다가 눈을 떴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을 때 처량해진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4.6%나 됐습니다. 그렇군요.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려 매일 집과 회사를 매일 오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주말은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꼭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